네, 볼게 넘어갈게요. 아까 어디서 했냐면요. 이렇게 됐습니다. 볼게요. 재판국 이용 받고, 재판국 구성에 관련된 거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당의 재판 구성에 관련된 거에서 봤었고요. 이제 판결, 선거 기간에 관련된 거 볼게요. 기소된 날부터 맺지? 예, 당의 재판국은 60일 이내, 노예 재판국은 90일. 예, 60일, 90일입니다. 당에는 60일, 노예는 90일. 그 다음에 항소 및 항소심 또는 상고심에 대해서 총회 기록에 대해서 송부하는 날로부터 몇 개월 이내 항소심에 대해서 상고에 있어서 기록된 송부에 대한 것은 4개월 이내에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내 해야 되고 필요한 경우는 며칠 30일 기간에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는 30일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판결 확정에 대해서 당해나 노예 판결은 항소 기간에 판결문 접수 며칠 20일 이내에 판결문 접수 상소는 20일 이내에 해야 되고요. 총회 판결은 선고한 날로 확정합니다. 총회 그 다음에 이제 재판 송부의 기를 볼게요. 재판소 등본을 재판 선고하고 고지한 날부터 며칠 1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됩니다. 피고인의 소환에 대해서 재판국은 피고인을 언제나 10일 전에 통지해야 됩니다. 10일 전에 통지하기 전에 통지해야 됩니다. 소환할 때는 10일 전에 통지해야 되고요. 고소와 고발에 관련된 거는 7위 회장이 고발장을 받을 때 10일 이내에 기소위원회에 이첩해야 합니다. 10일 이내에 받은 걸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첩해야 된다는 걸 아시면 되겠고요. 기소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노예 기소위원은 노예에서 선임된 기소위원장, 기소위원 4명과 목사 2명, 기소위원이 4명인데 그 중에서 목사는 2명, 장로는 2명입니다. 노예 같은 경우는 총대 장로님하고 목사 장로님이 있기 때문에 2대2입니다. 2대2라는 걸 아시면 되겠고, 노예 같은 경우는 2대2라는 걸 아시면서 기소위원회만요. 재판 국어는 다르죠. 5대4입니다. 여기는 기소위원이기 때문에 2대2로 하는 거예요. 좀 다르시니까 좀 헷갈리지 마시고요. 별표시 되는 거 좀 보시면 돼요. 재판국 심판과 사건에 대해서 당의 재판국의 판결에 대해서 항소사건, 목사에 관한 호응사건 및 장로의 노예 또는 총회로서 그래서 재판국의 판결에 대해서 항소사건 어떤 것을 노예 재판국이 심판사건 노예 재판국의 심판사건 어떤 것이 있는지 볼게요. 당회에서 항소사건이 있는 경우 또 목사의 호응사건이나 노예 장로의 노예 또는 총회의 노예 회원으로서 행위에 관련된 소송사건, 헌법이 정한 행정쟁소사건, 그러니까 당회에서 재판국에서 항소사건, 불복해서 하는 경우, 목사에 관련된 거나, 장로 중에서 노예나 총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관련된 행위에 관련된 소송사건과 헌법에 정한 행정소송사건에 관련된 것들을 할 수 있고요. 당회장이 척탁한 위탁재판사건, 당회 기소위원회의 불기소 사건에 대해서 항고한 것에 대해서 도의 재판국에서 심사할 수 있다는 얘기죠. 당회 기소위원 구성은 당회 기소위원회는 선임할 때는 기소위원회 1명 또는 2명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 신문에 대해서 할 때는 신문할 때는 몇 며칠? 아까 10일이라고 했었죠. 10일 비슷하죠. 송달하는 거하고 그리고 소환하는 것도 똑같죠. 피고인 소환하는 거 신문도 10일입니다. 소환도 10일 기소위원회도 조치할 때 10일 이내. 증거 재판은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해서 한다고 해서 증거 재판주의는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해서 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자유심증주의는 증거의 증명력은 재판국원의 자유 판단에 의해서 자유심증주의는 증거의 증명 능력은 재판국의 자유에 의해서 판단할 수 있다고요. 시벌 방법은 시벌은 소속 7위의 석상에서 선포하고 공지해야 합니다. 시벌은 7위의 석상에서 선포하고 공지해야 합니다. 시벌을 기피하고 타처로 간 사람들은 지상에서 공고할 수 있습니다. 보통 7위의 석상에 사는데 도망 다니는 사람한테는 시벌 기관에서 타처로 간 사람들은 그냥 사람들 앞에서 그냥 공지하면 됩니다. 소속 7위에서 15일 이내에 판결에 대해서 시벌하지 않은 경우, 판결을 시벌하지 아니할 때는 차급, 만약에 소속 7위에서 판결하지 않은 경우는 상급 7위에 집행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벌에서 기산이 된 피고인의 최종 판결에
선고한 날로부터 시작됩니다. 완전히 시벌을 하는 때에는 어떻게 한다고? 홍보한 날로부터 되는 겁니다. 행정쟁소 종류가 나와 있는데 행정쟁소 종류 해볼게요. 행정소송사건, 행정쟁소사건, 결의취소사건, 시리에 관의 소송, 선거 무효사상 사건 및 당선 무효 사건이 됩니다. 행정소송사건은 시리의 회장이 행하는 헌법 또는 시행규칙 위반에 대한 제기된 소송을 말하는고요. 결의취소사건 등 소송 취리에 의해 소집 절차 또는 의결 방법에 헌법 또는 시행규칙에 한때 또는 그에 결의한 내용에 헌법과 규정에 위반한 제기된 소송을 말합니다. 되게 어렵네요. 취리에 관한 소송은 소리에 관해 문제가 있는 경우 관련된 것들을 보면 돼요. 시리에 관해 권한의 존재 및 부재 또는 행정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 소송에 관련된 거. 무효 소송은 당연히 총대나 선거나 노회장, 부노회장, 기타 선거에 대해서 부노회장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선거에 대해서 효력을 또는 당선 무효를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위탁 정부는 암기는 전분사는 당회가 재판을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는 사유가 있을 때 곤란한 경우는 어디 노회장에게 재판국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위탁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볼게요. 당회가 못하는 재판에 전례가 없는 경우는 그렇게 어려워서 어디에다 노회에 맡깁니다. 치리의 분쟁, 치리에 관해 문제가 생겼을 때는 당회 재판국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노회 재판국으로 넘깁니다. 치리의 사정상 당회 재판국에서 심의하기 어려운 것을 어디에 한다고요? 네. 노회가 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네, 넘어갈게요. 여기입니다. 여기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위임 목사는요, 노회의 위임 받아서 위임 목사가 되는데 폐당회가 되면 위임 목사는 어떻게 됩니까? 네, 담임 목사가 됩니다. 폐당회가 되면 담임 목사는 임시 목사죠. 어쨌든 담임 목사는 노회 허락을 받아서 심의기간 3년입니다. 3년 동안 하고 계속 또 이렇게 계속 연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부목사는 위임 목사를 보좌해서 임기는 1년으로 되고요. 위임 목사를 승계할 수 없습니다. 할 경우는 2년 그만두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인 경우는 다시 위임 목사가 될 수 있습니다. 교육 목사인 경우는 교육 목사는 위임 목사의 교육적 부분을 보좌하는 사람이 임기는 1년하고 똑같고요. 그 다음에 부목사 전임 청원과 같습니다. 교육 목사인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죠. 전도 목사인 경우는 국내에서 연합기관의 개척지 또는 군, 병원, 학원, 여러가지 요양시설 쪽 건대에서 산업기관 국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목사를 할 수 있고 임기는 시무처와 노회가 정한 바에 의해서 하고요. 기관 목사는 총회나 노회 각각 기관 교육문서 여러 가지에서 하는 데서 기관에서 하는 거고요. 임기는 기관 정한 바에 의해서 선교 목사는 다른 민족에 전도하기 위해서 외국이 파송하는 목사고 외국에 있는 동포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규정을 선교 목사로 파송하여 총회가 선교 목사는 총회가 반송하고요. 원로 목사는 한 교회 20년 이상 목사로 심화한 경우는 노회에 청원해서 하는데 폐노회 중에는 정치부에서 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은퇴를 청원할 때는 그 노회가 그 명예를 존속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은퇴할 때 명예를 취대하는 거고요. 당회의 결의와 공동의회에서 투표로 결정하고요. 이 폐노회 중에는 정치부에서 하고요. 허락받고 나서 예우는 지교 형편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어려운 경우는 원로 목사의 사례비를 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도 목사는 20년 동안 공로로 목사가 노회에서 청원을 해서 그 공로를 기리기 위해서 추대하는 거고요. 노회에서 추대합니다. 모임 목사는 노회의 결의에서 시무처가 없는 경우를 말하고요. 3년이 지나면 모임 목사는 자동으로 목사가 해직됩니다. 은퇴 목사는 정년되기 전에 은퇴하는 사람이고 정년되지 않기 전에 은퇴하는 거죠. 그 다음에 유학 목사는 노회 허락을 받아서 유학을 갑니다. 유학이 종료되면 노회 연장을 허락을 받을 수 있고요. 허락받지 않은 경우는 그 시점부터 노임 목사가 되고 군종 목사는 당연히 군대에서 하는 목사님들을 말하겠죠. 쭉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원로 장로는 20년 동안 교회에서 은퇴하는 경우 그 명예를 보존하기 위해서 초대합니다. 원로 목사는 원로 장로는 공동위에 출석 회원의 가반수의 결의로 초대합니다.
장로는 출석 과반수를 결의하고, 은퇴 장로는 언권 회원입니다. 노회는 노회에 속한 교회들을 일정 규모를 나누어서 시차를 조직합니다. 있어서 지교회에 감독하는 시례권을 협조하여 시찰위원회에게 선임된 자들로 구성되고 시찰위원입니다. 시찰위원. 노회를 이렇게 조직해서 나누고 그걸 감독하게 하는 것이 시찰위인데, 거기서 시찰위원이 선임돼서 된다는 것을 아시면 되고, 시찰위는 기관이나 전도 목사를 노회의 결의로 포함할 수 있습니다. 시찰위원은 전도 목사나 기관 목사, 전도 목사가 시찰위 회원에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노회가 분립고자 할 때는 재석에 보세요. 앉아있는 사람, 노회가 분립고자 앉아있는 회원이 목사, 장로 3분의 2 이상이 결의했을 때, 노회가 분립할 경우 노회에 있는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목사, 장로들 각 3분의 2 이상 결의하는 경우는 분립하는데, 파송이사, 노회 재산, 노회에 속한 기관과 분할 구역 속에 속한 명단을 첨부하여 총회에 청원합니다. 기관의 이사와 노회의 재산, 노회에 속한 기관과 분할과 구역의 명단에 첨부해서 청원하면 됩니다. 노회가 합병하고자 할 때는 목사, 장로 3분의 1이 각각 3분의 1 이상 결의해서 총회를 청원하면 되고요. 지교의 분립 및 합병은 그 지교의 당회와 공동의 결의로 노회 허락을 받아서, 아무리 교회끼리 합병이나 분립한다고 해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회와 노회 공동회의에서 결의하고요. 노회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노회가 허락하고 위원회에 파송하여서 분립 또는 합병을 필요한 재산 재물을 재반 재산 및 행정 처리를 확고히 한다.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기소위원회에서 기소위원회는 기소 제적 3분의 2 이상의 출석위원회 과반수에 의해서 결의되고 동수로인 경우는 기소하는 것으로 본다. 기소위원회 기소회의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3분의 2 이상, 제적의 3분의 1 이상이 출석하는 거 찬성하면 의결되고, 동수인 경우는 기소된 것으로 본다고 말했고요. 항소 이유를 볼게요.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이 있을 때, 재판국 구성이 헌법에 또는 규정에 위반이 됐을 때, 헌법 또는 규정상 그 재판에 관여하지 못하는 재판국원이 그 사건을 심판하고 관여할 때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판결에 이유 없이 붙지 아니하거나, 판결에 이유를 붙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을 때 합니다. 재판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헌법 시행규칙의 위반, 재판국 구성원이 헌법이나 시행규정에 의해서 위반됐을 때, 헌법 규정이나 재판국원이 못하는 재판국원이 그것을 했을 때, 판결 이유로 붙이지 않아야 될 것을 붙여서 이유가 모순이 될 때, 재심 청구가 있는 사유가 있을 때, 사실이 오인해서 판결할 때 영향을 미칠 때, 그다음에 책벌의 양정에 부당하고 인정하다는 사유가 있을 때, 사건의 심리에 관해서 관여하지 아니하는 자가 그 사건을 심리하지 않아야 하는 사람이 그걸 심리할 때 문제가 됩니다. 상고의 이유는 법을 잘못 적용할 때, 재판의 절차가 잘못됐을 때, 판결의 이유가 부당할 때, 사실이 인정하지 못했을 때, 이렇게 됩니다. 이 관련된 부분도 잘 외우시면 되겠고요.